안녕하세요. 연금연구소 진행하고 있는 정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든트리 투자자문 양수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저희 한 네. 2주 만에 뵙는 거죠? 맞아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 사이에 좀 선선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더워지네요. 그러게요. 장마 때 잠깐 좀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긴 들었는데 비 피해가 너무 여러 군데서 많이 나가지고 진짜. 네, 좀 깜짝 놀랐어요. 해외 상황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차가 잠겨가지고 이런 것도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중국 그 방송에서 중국 현장 뭐 이렇게 해서 봐가지고 그렇게만 이해했었는데 대전에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전, 부산 이런 곳은 비 피해가 좀 없으시면 진짜 우리 다행이죠.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피해가 꼭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도 한번 그렇게 물난이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서울 연립에서 할 텐데 지하까지 하고 1층까지 해서 그분들이 저희 사는 2층으로 피난 오셔가지고 잠겨서요? 네, 잠겨서. 와. 그래서 와 진짜 그때 생각도 막 나오고 그때 되게 암담했었거든요. 물론 어렸을 때라 좀 그랬지만 이게 지금 일어난 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이 들죠. 날씨도 또 더우니까. 그렇죠. 그러게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네 서울에 좀 계속 다녀왔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 저는 지난주에 금거래소 대표님을 한번 만나 뵙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듣게 됐어요. 사실은 저희 지난번에 금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번 했는데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희한하게 또 그게 인간이 돼가지고 딱 한 맞춰가지고 1조 원 이상 한국에서 금거래 유통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와. 만나가지고 요즘 금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지 또 이렇게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뭐 이런 얘기도 쓱 들어보고 그랬는데 정말 금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나더라고요. 일단 부동산으로 몰린 사람들의 관심이 정부에서 계속 억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계속 억제하다 보니까 그게 출구를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통계 자료를 봤더니 유보 자금으로 나와 있는 시중에 잠겨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이 돈의 행방이 1200조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의 돈이 지금 어딘가에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인데 여행도 못 가죠. 해외로도 못 나가지. 그렇다 부동산을 하지. 그렇죠. 부동산도 그렇지. 달러는 사자니 달러도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금 또 혹시라도 있을 지방에 있는 작은 부동산 같은 데 곳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이런 자금 중에 일부가 또 지금 주식시장으로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선물 투자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요즘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반짝이고 좋지 네네 않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린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근본이 제도라고 하잖아요. 금은 그쵸. 예전부터 통화를 대신했던 그런 대체 자산이기도 했고 그런데 그러면 그 거래소 사장님이 저희가 보통 금 같은 경우는 되게 고객님들이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금을 직접 거래하시는 금 거래가 있고 온스당 네,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있고 금 펀드처럼 이렇게 거래하시는 방법이 있으신데 혹시 어느 쪽으로 이렇게 주로 하시던? 그분은 직접 금을 현물 거래 현물 거래. 하셨고요. 제가 30일자 7월 30일자 기사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금 통장에 1천억이 몰려 나만 못 샀네 치솟는 금값 그랬고요. 뉴욕 상품거래소의 9월물 금 선물 가격이 전날부터 상승해서 온수당 1981달러. 그러니까 이거 달러로 하면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시니까 그냥 그 금 1g당 현물 가격이 현재 78,600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1kg 단위로 바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7,800만 원 정도이죠. 7,800만 원에 세금이 한 이제 10% 15% 정도 붙고 뭐 이렇게 하니까요. 그 정도에서 지금 금값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데 요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네. 제가 그분 이야기도 그렇고 제가 여러 가지 경제 전문 자료들 쭉 봤을 때도 금 가격은 당분간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아쉽게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풍부한 유동성이라고도 그러지만 엄청나게 자금이 풀렸거든요. 나라별로. 지금 제가 파운드로 영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계속 파운드 환율을 보고 있는데 희한하게 계속 파운드가 그렇게 강세일 것 같지는 않은데 자꾸 안 떨어지는 거예요. 원화에 비해서. 브렉시트도 있고 영국이 뭐 그렇게 호재가 낼 것도 없고 그렇죠. 코로나 증상자도 엄청 많고 지금 뭐 관광부터 뭐 여러 가지가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오를까 싶어서 봤더니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파운드와 달러, 우리나라는 외국으로 보낼 때 기준이 결국은 달러로 갔다가 외국 돈으로 가다 보니까 달러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가서 미국 월가에서는 이러다가 달러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래서 달러, 제가 이제까지는 제 고객분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자산가분들에게 달러를 좀 구매를 해 놓으셔라. 우리 원화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국의 동남아시아나 이쪽으로 좀 더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 달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부동산이든 뭐든 본인이 투자하시는 투자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는 조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달러를 계속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현물인 금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자꾸 금 쪽으로 이제 모이는 것 같고요.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은 저는 계속 조정기를 거칠 것이다라고 봤거든요. 이게 과연 언제 올 것이냐? 코로나 팬데믹의 2차 확산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는 당분간 한 내년 정도에나 시중에서 돌게 된다면은 결국 이 팬데믹이 제 2차 확산기로 가면서 한번 증시 조정이 거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제가 이제 세밀하게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이 여름은 유동성의 그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주가나 뭐나 오를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충분히 오를 것 충분히 같고요. 더 여력이 제가 볼 있어요. 때는 이 조정기는 가을 정도쯤에는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내가 포트폴리오 조정을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 변액이든 아니면 주식이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약간의 주식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시기는 대신에 오래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두 달 정도 안에 조정기를 거치기 전에 가을 찬바람이 불 때쯤에는 아마 다 안전자산 쪽으로 옮겨 놓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전망치는 사실 제 연구소에서 나온 그냥 저희 연구소의 그냥 주관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이대로 된다라는 보장이 있거나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말씀드린 건 당연히 아닙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저희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분석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 대략 그럴 것 같다. 이러면서 투자에 좋은 판단으로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그 거래소 사장님이 지금 하라고 했다는 거죠, 금을 아직도. 네. 금 사시라는데요. 금 사시는데 금을 세금을 지금 물더라도 사놓으시는 게 낫겠는데. 사야 그래서 몇 킬로씩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또 그리고 이게 산업용으로도 쓰이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분께서 은에 대한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은도 왜 많이 은도 지금 금과 은 가격에 어떤 이게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 캡이 있어서 금 가격은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올랐고요. 은 가격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못 올랐어요. 근데 그 못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JP 모건이 계속 은을 확보하면서 약간의 내적으로 뭐 좀 장난을 쳤다라고 그러나 아니면 은 가격을 일부러 좀 낮추었다라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그랬냐 봤더니 이게 나중에 이제 전자화폐라든지 비트코인 뭔가를 이제 만들고자 했을 때 연동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영향이 있는데,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은이 또 상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광물 자원 중에서 지금 생산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은을 필요로 하는 고순도 이제 여러 가지 전도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은은 또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인답니다. 근데 그게 그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은 가격은 당연히 오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산으로서의 갖는다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금이 워낙 작은 키로수를 큰 금액으로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금도 괜찮고, 말씀드린 것처럼 금을 내가 직접 갖지 못하려면은 금 펀드라든지 금 은행 저축 상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금통장 좀 늦었을지 모르겠지만 또 늦었다고 할 때가 또 빠른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오를 것 같아서 그게 그분께서는 한 3차 정도까지 이렇게 오를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3단계를 이렇게 해서 지금 하기에는 2배가 이해가 가세요? 저는 그렇게까지도 갈 것 같아요. 한 2배까지. 하기는 그래요. 요즘 돌반지가 정말 저도 체감하는 게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다 보니까 요즘 돌반지 이렇게 한 번씩 해주려고 그러면 지난 정말 언제 때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한 17만 원, 8만 원대의 기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살라고 봤더니 23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 봤더니 또 26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뭐지? 정말 할 정도로 빠르게 그러니까. 최근에 더군다나 한 몇 년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금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그렇죠. 우리 맞아요. 일반 맞아요. 서민들의 네. 입장에서는 내가 저축하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내가 모은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렇죠. 실물 자산으로 가져가느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 주식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라든지 현물 투자 같은 것들은 지금 시기에는 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법의 어떤 제재를 벗어난 부분에 있어서 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그리고 글로벌하게 요즘 뭐 위안화라든지 아니면 엔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러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높게 가치를 좀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로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은 괜히 그냥 어차피 이렇게 얘기하다가 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금값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사실 누구나 다 궁금해하잖아요. 그렇죠. 오른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소견이지 확실히 그런 건 그럼, 네, 아니니까요. 그렇죠.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직접 잘 알아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금연구소는 연금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을 여러분에 전달해 드리고자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카톡 플러스 친구에서 연금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거기에 질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의 새로운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플러스 친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